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확률과 통계 한판 정리 네 판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계 부분 남았죠, 그쵸? 통계 들어가면서 우리가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 알아봤었어요.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의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킨 함수를 확률 변수라 한다. 그러니까는 x 값이야. 뭐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이 주어지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변수 x 만약에 뭐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올 수 있는 뭐 횟수를 뭐 확률 변수 x라고 뭐 잡는다. 근데 뭐 시행을 네 번을 시행을 하는 거니까는 짝수가 나올 수 있는 게 뭐 네 번 중에 0번부터 4번까지 다 나올 수가 있잖아. 0, 1, 2, 3, 4 이렇게 해서 변수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 해서 이산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산확률 분포에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 분포표에서 변수 잡을 때 썼었잖아. 그치? 자, 이산확률 분포라는 건 뭐였냐? 이산이라는 게 우리가 계산을 뜻하다. 그지? 뜻한다. 계산을 뜻한다라고 했었고, 확률 질량 함수. 그죠? 계산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함수도 계산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질량이나, 그치? 이런 건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확률 질량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 거고, 확률 분포표에 의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할 때 우리가 합에 대해서 그치? 변수 곱하기 확률 해서 싹 다 더했었잖아. 그래서 시그마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물론 확률 같은 경우에도 모든 확률의 합이 뭐였어요? 1이었지. 그래서 각 확률들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확률은 1을 넘어갈 수가 없잖아. 그치? 예. 그래서 P1부터 Pn까지의 합이 1이다. 이게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이 됐었고. 그 다음에 Xi부터 Xj까지 해서, 변수 이렇게 잡게 되면은 뭐죠? 변수가 Xi부터 Xj까지의 그 확률들의 합이니까는 Pi부터 Pj까지의 합을 얘기하는 거지. 그쵸? 음. 조명이 너무 핸드폰 조명이라 자꾸 이게 그림자가 생긴다. 오늘은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잡아봤는데 별로네. 조명을 다시 켜야 되겠어요. 이렇게 됐던 거고 얘네들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음. 이산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이 정리가 된다. 그래서 변수들을 이렇게 잡는 거지. x1부터 xn까지 잡고 그거에 대한 확률들은 p1부터 pn까지 각각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예. 조명을 좀 킬게요. 이게 낫겠다. 그쵸? 확실히 틀리네.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이 확률들의 합은 뭐였어요? 1이었죠. 시그마 1부터 n까지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 이산확률 분포 들어오면서 시그마, 계산,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 이런 용어들을 우리 이런 계산을 통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다 필요한 용어들이고 그런 계산을 통해서 하니까는 질량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표현하게 된 거고. 그쵸?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평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했었죠?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해서 싹 다 더해버렸었죠. 이거를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 해서 xi 곱하기 pi 그래서 변수 곱하기 확률의 합이다. 이렇게 나타내기도 했었고 우리가 m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죠. 분산 같은 경우에는 변수의 제곱 곱하기 확률의 합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빼주지. 요거 많이 빼먹으니까 조심하시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변수의 제곱에서
확률 곱해서 더한다. 1부터 n까지. 그리고 평균의 제곱 빼주고.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표현도 가능했었고 이런 표현도 가능했었죠. 그쵸?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언급된 적이 한번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표현들에 대해서 갖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고 저거 내가 아는 놈인데 이렇게 돼도 좋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리고 표준 편차, 루트 분산, 그쵸? 그래서 뭘 물어본다? 표준 편차를 물어본다. 왜?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분산 평균까지 다 구해야 되니까. 그쵸? 이게 출제자의 의도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산항률 변수 ax 플러스 b 꼴일 때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어떻게 구해지느냐? 여기에서는 여기 개수나 상수로 앞으로 다 나와버리고 그리고 분산에서는 a제곱 vx 이렇게 해서 쓰고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루트 분산 그쵸?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막 복잡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쉽게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통해 가지고 이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개념 같은 경우에 정의 같은 거 뭐 되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잖아. 그냥 심플하게 그냥 그게 이런 거를 뜻하는 거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요약해 가지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되니까요. 아셨죠? 그렇게 하고 얘네들 가지고서 이항분포로 넘어왔어요. 이항분포라는 건 어떻게 해서 정리하는 애들이었어? 전체 n과 어떤 사건이 이뤄질 확률. 그쵸? 그게 독립시행을 통해서 확률이 구해질 때 우리가 이항분포로 정리할 수가 있었다. 그쵸? 이항분포로 정리하게 되면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건 너무 쉬웠어. 그치? NP, NPQ. Q는 일어날 확률이 만약에 3분의 1이라면 Q는 3분의 2가 되겠죠? 반대니까는 1에서 3분의 1을 빼니까. 그치?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단, 이항분포를 쓸 때는 언제 쓸 수 있다? 우리가 확률 구하면서 독립시행으로 구하게 될 때 이항 정리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였었죠. 그쵸? 그 다음 연속 확률 변수는 뭐냐? 연속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랑 다르게 이제 넓이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죠? 구했었다. 넓이를 이용하니까 확률 밀도 함수, 밀집성, 그쵸? 넓이와 관련돼 있는 거고 분포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썼었고요. 그쵸? 근데 곡선이 아니라 분포 곡선이 아니라 그냥 직선이나 이렇게 해서 주어졌을 때는 뭐 삼각형의 넓이라든지 사다리꼴의 넓이 같은 걸로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훨씬 빠르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다음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어. 그치? 점근선이 x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위쪽으로 돼 있는 거고 확률이라는 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범위가 주어졌을 때 그쵸? 전체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1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쵸?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특정한 이제 변수의 범위 안에서 뭐 A에서부터 B 사이에서의 확률을 구해라라고 하면은 요 A에서 B 사이에 요 넓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된다라는 성질도 가지고 있었다. 이 얘기였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연속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랑 같은 포맷이었어. 그치? 그런 모양이었다 이거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는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dx 1이 되는 거죠. 그쵸? 전체의 넓이. 그러니까 전체의 확률이 되는 거죠. 평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ex라고 쓰지만은 자,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x 곱하기 fx.
x가 변수고 fx는 넓이잖아. 그치? 인테그랄 fx니까 넓이기 때문에 변수 곱하기 확률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형태는 누구랑 같은 거야? 이 형태는 얘랑 같은 거예요. 얘도 변수 곱하기 확률이잖아. 그치? 변수 곱하기 확률. 그러면 분산에서는 변수의 제곱 곱하기 확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어. 여기도 변수의 제곱에서 확률 곱하고 평균의 제곱을 빼줬어. 그쵸? 형태가 같아. 그쵸?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루트 분산해서 끝.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쵸? 막 질척거릴 필요도 없고, 그치? 이렇게 해서 정리가 할 수 있었고요. 정규분포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자, 평균과 분산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이 분산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우리가 표현하자고 그랬었어. 왜냐하면 표준화 시킬 때 시그마 갖다가 써야 되니까. 그치?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표준화를 시켜야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우리가, 그쵸? 표본 정규분포로 쓸 수 있었고, 그래야 표본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었잖아. 그치? 이제 전체적으로 다 알았으니까 이제 앞에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던 거는 여기서 얘기해 주려고. 이항분포로 정리가 되면 정규분포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쵸? 어떻게? 왜냐면은 뭐 횟수나 이런 걸로 해서 이항분포로 여러분들한테 조건을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걸 이용해서 이항분포로 정리를 할 거고,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구한 걸로 어떻게 해? 정규분포로 정리를 한다 이거지. 정규분포로 정리한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주어진 단서를 가지고서 표준화를 시켜서 얘를 표준화함에 있어서 표본으로 넘어가서 표본 정규분포로 또 그쵸? 확률을 구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 그러면은 한 단계, 두 단계, 여기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풀어. 이렇게 되면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4점짜리로 취급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흐름을 알고 있으면은 거저 가져가는 거잖아. 정확하게는 5단계야, 따지고 보면. 독립시행까지도 들어가는 거니까. 독립시행 이항분포로 넘어가서 평균 분산 구해서 정규분포 넘어가고, 정규분포로 이제 표준화 시켜서 표준화한 걸로 확률을 구하든지, 이 확률을 구해서 아니면은 이거를 표본 추출해 가지고 표본 정규분포로 바꿔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통계적 추정까지 넘어가면은 6단계, 7단계까지도 다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 한 문제 갖다가. 이렇게 되면 배점이 굉장히 높아지겠지. 물론 내신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뭐다? 서술형으로 내게 돼서 뭐 배점을 10점으로 키운다든지. 왜냐면 개념을 막 6개, 7개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통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확통의 전체적인 흐름은 경우의 수에서 확률로 넘어가서 확률에서 통계로 넘어와서 마무리는 통계적 추정.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단원 하나가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 솔직히 경우의 수가 제일 까다롭지 다른 거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죠? 단순하고 익숙해지면은 금방금방 계산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뭔가 반전을 노릴 수도 있어. 성적에 대한 반전도 노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꼭 잡고선 넘어가시고,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를 확통 같은 경우에는 다 맞춘다고 생각하고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점수를 쌓아놓고서 이제 수학원, 수학2라든지 수학원, 미적분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거 내가 자신 있는 단원들을 만들어가면서 점수를 점점 쌓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건 공평하잖아. 그죠? 음. 고생하셨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판, 5번째 판에서 만나도록 할게요.